두 번째, 인사기록 카드. 사원들의 정보를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메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사기록 카드는 1과 2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주영 사원의 학력, 경력, 병역, 그리고 자격증 보유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할 거거든요. 그럼 프로그램으로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고은으로 로그인을 하신 후 인사급여관리, 인사관리에 인사기록카드 1, 인사기록카드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사기록카드 1을 열어보시면 채용거주, 병역, 신체, 가족, 학력, 경력, 면허 자격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하단을 보면 인사발령인데 인사고과는 이렇게 빈 레코드가 나와요. 자, 빈 레코드가 나오면 인사기록 카드에서 직접 입력하는 거고요. 이렇게 인사발령처럼 레코드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렇죠. 다른 인사발령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반영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인사발령 사원별에서 등록을 해서 반영을 하면 여기 인사기록 카드에 생성이 됩니다. 자, 이런 거니까 근태도 있어요. 근태 입력하면 근태 결과 입력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급여랑 관련이 있어서 급여관리 탭에 있어요. 그래서 근태 결과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사기록카드 1에 대한 부분 뭐 출장, 상벌 이런 것도 있고요. 자, 2 한번 볼까요? 인사기록카드 2는 자, 동호회. 이 동호회는 회사 자체 내의 동호회겠죠? 네. 거기에 이제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뭐 여권이나 비자, 그 다음에 어학 점수도 넣을 수 있어요. 상중하로 넣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가니까 어학 시험 보면 이제 점수. 자, 그 다음에 여기 교육관리가 있는데, 이 교육관리는 별도로 메뉴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서 교육관리, 교육평가 요 메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축, 대출, 추천, 보증인, 인보증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들의 모든 정보가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뭐 인적정보와 재직정보, 급여정보는 어디에 있었어요? 인사정보 등록에서 이미 등록을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기록카드 1을 눌러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안주영 사원을 클릭을 한 후 학력 탭으로 가겠습니다. 학력 탭. 학교명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인 것만 있고 한국대학교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오, 그렇죠. 기초환경 설정에 인사 기초코드 등록을 하고 오면 되겠죠? 자, 인사 기초코드 등록. 자, 여기에다가 학교라고 쳐보세요. (150번) HY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죠? 네. 한국대학교. 자, 사용으로 하셔야 되고. 자, 등록했죠? 다음 칸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여기 다음 칸이 넘어왔으니까 저장이 됐어요. 자, 인사기록카드 1 눌러서 학교명 불러보세요. 들어왔습니다. 클릭. 입학은 2007년에 했네요. 자, 2007년 3월 2일날 입학. 2012년 2월 16일. 구분은 네, 여기 코드 도움 하라 그랬으니까 코드 도움 받으세요. 졸업했습니다. 소재지는 뭐 서울이면 서울, 대전이면 대전, 부산이면 부산, 인천이면 인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우리는 없으니까 패스. 전공 과목은 나와 있어요. 어디 졸업했어요? 경영학과. 그래서 경영학과 선택. 부전공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위 구분은 2년제를 나오면 전문학사, 4년제를 나오면 학사입니다. 그래서 학사 갑니다. 주간이냐 야간이냐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간.
본교냐 분교냐. 본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경력 탭 한번 가볼까요? 자, 경력 탭. 직장명은 직접 입력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직장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 창이 떴어요. 혹시 얘를 입력해야 되는 건지 코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메시지 창 보시면 됩니다. 자, 주식회사 한솔테크. 입사는 2010년 4월 10일. 퇴사는 2011년 11월 30을 두면 근무한 연수가 기록이 됩니다. 1년 8개월 근무했네요. 자, 담당 업무는 지금 예제 없으니까 패스. 주기는 대리. 급여, 퇴직사유 모르니까 패스. 그 다음에 근속기간에 포함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거예요. 예, 근속기간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아이고. 네, 근속기간에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네, 당연히 포함 안 하겠죠. 네, 우리 회사와 관련된 기업이다. 그러면 뭐 포함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관련된 기업이 아니다. 그러면 미포함. 대부분은 미포함합니다. 이유는 퇴직금 계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이번에는 병력 가겠습니다. 병력 탭에 오셔서 병력 구분은 현역. 그리고 현역의 공군이래요. 여기 군별 공군. 병과는 모르겠고 현재 예비군이다. 그럼 예비군 선택하시면 돼요. 병과는 이렇게 보병, 통신, 군수. 그리고 예비군은 예비군 대상이냐 민방위 대상이냐. 만약에 지금 나이가 꽤 있죠. 예, 그러면 민방위 대상일 거예요. 그럼 민방위 하면 돼요. 그리고 민방위도 끝났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제대는 만기 제대. 계급은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대요. 자, 병장. 오, 계급이 상당히 많네요. 자, 복무기간 넣어주겠습니다. 2007년 7월 2일이고요. 2009년 6월 30날 제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력상 넣어줬습니다. 이때 복무기간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건데 우리 회사 규정에 있다. 그러면 포함시키면 되고요. 우리 회사 규정이 없다. 그러면 포함 안 시킵니다. 그런데 반드시 군복무를 하기 전에 우리 회사에 입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복무기간은 안 한답니다. 그래서 미포함으로 했어요. 이번에는 자격증 보겠습니다. 자, 면허 자격. 김고은 사원 먼저 체크해야 되겠죠. 자, 김고은 사원으로 커저를 바꾼 후 자, 자격증 종류를 이미 등록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ERP 정보관리사 2023년 3월 24일 날 취득을 했고요. 만료일은 잘 모르니까 패스. 그리고 발행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한국 자, 이렇게 한국생산성본부고 여기 수당 여부는 수당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이다. 그러면 ERP 정보관리사 자격수당을 했기 때문에 자격수당 받을 수 있어요. 즉 내가 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수당을 지급하고 내가 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김고은의 ERP 정보관리사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격증인가 봐요. 그래서 해당. 강의지 가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자격증이래요. 그래서 취득은 2024년 6월 10일. 발행기간은
생산선 본부 거고요. 해당. 배문정 ERP 정보관리사네요. 2024년 1월 23일. 해당. 이번에는 노은찬. 노은찬 데이터 분석 자격증이 있네요. 2024년 6월 10일. 그런데 비해당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다 주는데 왜 노은찬을 안 주느냐. 업무와 관련 없는 자격증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업무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으로 주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해당과 비해당, 수당에 대한 부분. 그래서 자격 면허 입력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부양가족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인의 부양가족이 있고 장글의 부양가족이 있는데 지금 부양가족을 이렇게 텍스트화 만드는 거, 즉 표로 만들어서 놓은 부분과 지금 장글의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양인 커져 놓으시고요. 가족 탭으로 갑니다. 본인은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배우자 먼저 놓을게요. 자, 김미래. 엔터. 관계는 관계 코드로 열으면 돼요. 자, 그래서 배우자. 동거하냐, 즉 같이 살고 있느냐, 떨어져 살고 있느냐 이 차이죠. 즉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느냐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동거한대입니다. 함. 부양관계는 요거는 뭐와 관련이 있냐?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배우자 부양코드 3번이죠. 네. 앞에 있는 관계코드와 또 다릅니다. 자, 얘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양관계 코드입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치겠습니다. 800117. 다시는 치지 마세요. 2247093 쭉 치시면 돼요. 13자리. 그러면 이렇게 별표로 뜹니다. 그래서 출력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별표로 할 거냐 아니냐 전체를 다 보일 거냐 이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수당 여부는 가족수당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자, 가족수당 해당. 자, 여기는 대상으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체크 그냥 두세요. 자, 그리고 장애인은 이렇게 비해당이냐 장애인복지법이냐 국가유공자 등 또는 중증환자 해당되는데 우리 비해당이니까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쭉 패스. 자, 그 다음에 동수호. 자녀죠. 자, 동거합니다. 자녀 및 손자녀, 입양자 해당됩니다. 060305 3111116 요거 주민등록번호 틀리면 빨간색으로 떠요. 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쭉 치겠습니다. 네, 동수명까지 치세요. 아유, 동영지 먼저 쳐야 되는데 동수명 먼저 쳤네요, 저. 네, 치고 또 그 다음에 영지 쳐도 돼요. 네. 자, 그런데 제가 바꿔서 네, 자녀 동거하고요. 자녀, 손자녀 09061941802212 자, 해당. 동수영. 자, 자녀입니다.
함 250127. 아, 올해 태어났네요. 네, 52. 자, 해당이고요. 올해 태어났으니까 그 출산에 대한 그런 부분도 나중에 받을 수 있겠네요. 연말정산 때. 네. 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김미래, 동수호, 동영지, 동수영 이렇게 입력해 봤습니다. 자, 이번엔 장거래로 한번 가볼까요? 자, 장거래 사원 클릭. 그리고 그쵸, 가족 탭이 열렸으니까 우선 본인은 빼고 배우자. 네, 배우자 넣겠습니다. 배우자는 김수연. 관계는 배우자. 동거, 주민등록상 같이 동거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함. 부양관계는 당연히 배우자죠. 네, 배우자. 주민등록 번호 90010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당 여부는 배우자 수당 주죠. 부, 모, 자, 자녀, 그 다음 배우자 이렇게 수당 주잖아요. 그래서 해당. 네, 쭉 갑니다. 자, 이번에는 어머니입니다. 박, 말, 순. 자, 이 어머니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으면 즉 장거래의 어머니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배우자의 어머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모 이렇게 되어 있겠죠? 예, 그래서 모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어머니. 그래서 모. 관계 코드가 서로 달라요. 장인, 장모 이런 것도. 네. 그리고 조부, 조모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 그리고 동거 하고요. 자,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은 소득자의 직계 존속입니다. 즉 나의 윗사람이란 얘기고 그리고 나의 밑이 비속이죠. 예. 자, 그래서 소득자의 직계 존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넣으세요. 670411.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어머니도 가족수당에 해당됩니다. 자, 해당. 자, 그런데 여기 장애인 구분에 박말수는 현재 암치료 중이다. 암치료는 중증 환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의 중증 환자 3번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내국인이고요. 쭉 갑니다. 여기 중증 환자. 이번은 자녀 갑니다. 장연서. 자, 자녀. 동거하고요. 이번에는 그렇죠. 자녀 및 손자녀 입양자 해당되고요. 230802 777774 수당 해당됩니다. 해당. 자, 엔터 쭉 갑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 구분도 한번 넣어 봤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가족을 놓거든요. 이 가족을 이제 반영을 받아야 돼요. 어디로 반영을 받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를 했냐면 인사정보등록에 급여정보 탭에 보면 여기 부양가족을 불러내는 걸 있었어요. 이 부분을 불러내야 되거든요. 그럼 반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인사기록 카드에 있는 부분을 반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 부양가족 반영. 자, 그러면 연말정산 가족이냐, 즉 연말정산 했을 때
우리가 가족 탭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올 거냐 아니면 인사기록 카드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올 거냐. 인사기록 카드에 있는 걸 가지고 올게요. 자, 인사기록 카드. 뭐 기준일은 지금 시스템 날짜가 올라져 있는데 2025년 1월 1일 걸로 가져오겠다. 또는 뭐 12월 31일 걸로 가져오겠다. 예, 그건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연초다. 그러면 1월 1일 걸로 가지고 올 것이고요. 만약에 연말이다. 그러면 12월 달로 가져오겠죠. 네. 그래서 전체를 체크한 후 왜냐하면 저희는 동양인하고 장글에만 입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원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를 불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체로 부르겠습니다. 반영. 아니면 변동이 있는 사원만 기록을 해놨다가 체크한 후 불러내셔도 됩니다. 반영. 자, 그러면 선택한 대상자 중 인사기록카드 메뉴에 부양가족 데이터가 없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우리 다 입력 안 해서 그래요. 데이터가 없는 대상의 부양가족 정보도 반영하시겠습니까? 네, 반영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는 빼겠습니다. 그럼 미반영 하시면 되겠죠? 저희는 그냥 반영으로 누를게요. 반영. 자, 동양인에 보시면 이렇게 배우자 공제 해당, 그리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3명, 그 중에 8세 이상 20세 이하가 2명이란 얘기예요. 즉 동수호와 동영지는 8세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20세 이하이기 때문에 2명 들어오는 겁니다. 자, 되셨어요? 그 다음에 장글에 볼게요. 자, 장글에 보면 배우자 있죠. 그리고 20세 이하 자녀 하나 있었죠.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박말순의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박말순의 나이가 아직 60세 이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양 60세 이상 나이에는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나이가 60세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사기록카드 가족 탭에 있는 사원에 부양가족들을 불러낼 수 있는 부분까지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인사기록 카드에 대출자 명단이 있네요. 자, 우리 사내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돈을 빌려주고 있네요. 직원들한테. 그런데 대출이자 2%로 빌려주고요. 연체이자인 경우는 12%를 적용한답니다. 자, 누구에게 빌려줬냐? 안주형 사원에게 빌려줬네요. 자, 그러면 인사기록카드 1에 오셔서 없죠. 그러니까 인사기록카드 2를 열어야 되겠죠. 자, 인사기록카드 2 여시면 여기 대출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안주형 사원을 클릭한 후 입력하셔야 돼요. 자, 안주형 사원 클릭. 대출명은 지금 없습니다. 자, 대출명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력하고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사기초 코드 등록에 자, 대출 인사 HR이 아니라 전체로 놓고 볼게요. 자, 대출 하면은 이렇게 급여 탭에 있어요. 자, P로 시작하는 거죠. 즉 급여에서 공제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 등록인 경우에는 HR에 없고요. P에 있어요. 급여에 있습니다. 자, 급여 탭에 있습니다. 이거 전체 다 보이니까 정신이 없죠? 자, 급여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대출 등록. 자, 여기에 100번 가계 안정자금 대출, 가계 안정자금 대출, 뭐 안정자금 대출, 뭐 전세자금 대출, 뭐 학자금 대출,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만 예제로 하는 거니까 100번의 가계 안정자금 대출.
자, 넣으셨죠? 넣으시고 나서 다음 칸 클릭해서 저장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죠. 인사기록카드 2. 자, 대출명 불러보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입력한 대출명이 뜹니다. 자, 대출 일자는 2025년 1월 10날이네요. 2025년 1월 10일. 그리고 상환은 2029년 1월 9일까지네요. 그럼 총 몇 년이 저기 몇 년이에요? (5년짜리인가) 봐요. 네. 5년이에요? 4년이에요? 6, 7, 8, 9, 4년이네요. 네, 4년 빌리는 거네요. 자, 대출액은 1억입니다. 100 플러스 이렇게 하면 공이 3개 올라와요. 자, 달달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공제하네요. 그런데 급여에서 공제한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에 50만원. 그리고 공제 여부는 당연히 해당으로 해야지만 급여에서 50만원씩 인출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분명히 기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제 여부를 해당으로 해야 급여에서 공제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대출까지 입력해 봤습니다.